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맨 처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의 상황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을 훅 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별에서 당연히 외울 거를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모의고사는 이제 서울시를 좀 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뜬금없는 데서 가져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역사회 간호가 바뀌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큰 물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좀 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 기본서만 갖고 공부했는데 낯선 것들이 있어.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2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런 문제를 공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모의고사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원별까지는 하시고, 그냥 서울시를 노린다면 이것까지. 근데 서울시를 안 하고 전 지방일 겁니다. 그러면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래서 유의물도 되게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유의물을 보시면서 새로운 내용은 빨리빨리 접근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래입니다. 오늘 처음 문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는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단계별 접근 과정의 특성을 나열하였다. 자, 옳지 못한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제공에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 통합의 반대가 뭘까요? 통합의 반대가 전문적인 접근.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전문적인 것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격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보다는 전문적이다.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전문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시설 가구는 이제 가정보건소, 기타 지역사회에서 충당을 한다. 네, 대부분 그 지역사회의 것을 좀 사용해라 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네 번째, 자, 사업의 비용 효율성 고려해서 개인 대상자 중심의 접근보다는 집단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 예,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변함없이. 자, 2번이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 이론 중에 차원 모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모형이다. 근데 특별히 쓰진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나올까봐 크게 3개의 차원으로 나눠진 건 아시죠? 하나가 간호 차원, 또 하나가 건강 차원, 또 하나가 건강관리 차원. 그래서 크게 3개의 차원으로 나눠진 모형입니다. 간호 차원, 건강 차원, 건강관리 차원. 자,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도 문제를 보시면 웬만큼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옳지 못한 것은 이에요. 자, 녹내장 집단 검진은 2차. 맞죠? 네. 두 번째입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체중으로 감소된 이후에 그 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너무 쉽죠? 3차 예방. 맞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호중재가 시행됐을 경우 1차 예방이라 할 수 있다. 뭐 괜찮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답은 그러면 4번인가 보네. 자, 1차 예방은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최고로, 우리 어쩐지 최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이거 뭐라고 바꿀까요? 1차 예방은 네, 적정 기능 수준. 아니요. 차원 모형을 모르셔서 그래요. 차원 모형은 뭐였냐면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입니다. 자, 1차 예방은 인구 집단의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우리는 차원 모형을 잘 모르더라도 1, 2, 3번이 맞았으니까 4번 틀렸겠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 구조적 차이,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자, 유형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랍니다.
자, 우리 X제도 기억하시죠? X제도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제1을 뭘로 만드는 거죠? X제도. 제1. 조세 또는 사회보험. 민간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하여튼 조세나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진 게 X제도. 여기에서는 인두제, 총액계약제 또는 총괄계약제, 선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시장원리인 Y제도. 여기는 민간보험 쪽이겠죠. 하여튼 Y제도에서는 공급자의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아, 여기서도 허위청구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잉진료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허위청구. 네, 민간보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자유방형인 경우, 가족 단위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의 경우 진료의 지속성과 포괄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요거는 확실히 맞다고 느끼셔야 돼. 자, 자유방형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자, 그럼 우리 의원 다닐 때 한 군데만 다니나요? 온 가족이 한 군데만 다녀요? 아니죠. 엄마는 A라는 의원, 나는 B라는 의원 이렇게 다니고 B라는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또 C라는 의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료의 지속성, 포괄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되실 거고요. 자, 그럼 답은 4번인가 보네. 자, 사회주의형 보건의료 제도의 경우 의사에 대한 보수 지불 방식 뭘까요? 사회주의형 뭘까요? 봉급제죠. 봉급제. 그런데 등록된 환자 수의 비례를 해서 보수를 받는 인두제는 어디서? 예? 사회보장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사회보장형에서 하고 있다. 네, 여기는 사회주의형이니까 봉급제를 얘기합니다. 답은 4번. 자, 4번입니다. 1차 보건의료 특징을 할 수 없는 것은이에요. 자, 시민의 건강권 맞죠? 네. 자, 안전한 식수 제공, 기본 위생관리 분명히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사업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자, 2, 3차 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 맞아요? 네, 맞답니다. 만연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 그러면 답은 없어요. 4번은 맞잖아. 만연한 그 지역의 만연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흔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 있습니다. 답은 3번이지. 왜 3번이에요? 자, 2차, 3차 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 뭐가 빠졌어요? 지금 1차 보건의료가 2, 3차 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입니까? 아니잖아요. 2, 3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의료 서비스하고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이제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2, 3차 의료 서비스의 관문은 뭐예요? 1차 의료 서비스죠. 1차 의료 서비스는 어디서 행해지는 거예요? 1차 의료 서비스. 동네 의원에서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